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 세 번째 강좌 로마의 시민권 확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2세기에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를 격파하게 되죠. 한니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크레타 섬 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한니발 장군이 패배함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하게 로마가 잡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해양 강국이기 때문에 해전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상을 깨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출했습니다. 그는 무패 전과를 올리면서 로마로 진군해 나갔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의 동맹시들, 로마의 동맹시들이 자신에게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로마의 편을 들었고 결국 맹장 한니발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로마의 관대한 시민권 정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1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면 자유가 부여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누구나 자유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시민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의 자녀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정책은 피정복민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복을 당하게 되면 착취와 억압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급습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바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권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의 혈통이나 문화, 배경, 종교 같은 것은 로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사는 이들이 로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잦은 전쟁에서 주변국들이 로마의 동맹국이 되어 협조했지만 그 결과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페니키아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동원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시의 주민들 외에는 시민권을 갖지 못했는데 그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도 시민권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전쟁에 참여시켜 놓고 전쟁에 이긴 다음에는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로마에게 세계 대제국이라는 수식어를 안겨다 주었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원로원은 또다시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해 갔고 전쟁으로 인한 병사들의 많은 희생으로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해서 자영 농민층은 크게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자기들의 권리를 얻지 못한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의 주민들은 불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BC 132년과 BC 123년에 호민관이 되어서 개혁 입법을 시도합니다. 동생은 형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토지 소유 시민을 육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농지법을 제정해서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독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전 이탈리아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결국 귀족들에게 가로막혀서 그들을 따랐던 수백 명의 결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라쿡수 형제의 개혁을 거부했던 로마는 마침내 기원전 90년에 전체 이탈리아 동맹시 주민들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큰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전쟁으로 막대한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은 오히려 전쟁이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눌려져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동맹시 전쟁입니다. 한니발 전쟁 당시에 한니발의 회유에도 절대로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았던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로마 국내 정치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91년에 호민관 마르쿠스 리비우스 드루수스는 로마 시민권을 전 이탈리아에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득권 귀족은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무산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드루수스는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동맹시들의 반란에 불을 당겼고 반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서 배운 로마식 전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승리였지만 로마는 적잖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90년 말에 휴전기에 집정관 루키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권의 전면적 확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회는 이를 가결함으로써 동맹시 전쟁은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라틴 시민권이라고 해서 약간의 로마 시민권보다는 좀 차별을 둔 그런 시민권을 전체 이탈리아 주민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또 나가서 속주 주민들에게도 정복한 그 이탈리아 외의 속주들이죠. 그들에게도 속주 시민권이라는 또 조금 등급이 낮은 그런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는 시민권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헬라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혈통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던 거죠. 그리스가 민주정치를 로마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그 영광을 반도 건너편에 있는 로마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순수 혈통을 고집하고 시민권을 극히 제한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포용 정책으로 시민권을 적절히 경영했습니다. 시민권이란 당근을 활용해서 개방적으로 운영한 셈입니다. 속주민의 경우 군대를 지원해서 20년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라도 시민권을 주는 포용 정책이 결국 군대를 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주후 212년에 칼라칼라는 전 로마 내의 시민에게
시민권을 확장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보수 역사가들은 로마 붕괴 원인을 그의 시민권 확대라고 봅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민권 획득의 창구가 되었던 군대가 부실하게 되고 강력한 로마 군대가 약해지고 붕괴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비슷한 평가를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멸망의 한 요인으로 카라칼라 황제가 인종, 민족, 종교, 문화의 구별 없이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을 지적합니다. 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평등을 부여한 이런 조치는 그 법이 비록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긴 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로마를 지켜내고자 하는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라칼라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매력을 잃었다.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시민권에 딸린 의무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 그것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제국 로마가 서 있는 기반의 균열을 초래했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다. 이 현상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브랜드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2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자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이 지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의 궤적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87년에 역시 방대한 로마에 대한 저서죠. 로마 제국의 패망사를 저술한 에드워드 기본이 있습니다. 1737년부터 79년, 1794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카라칼라가 선포한 안토니우스 칙령, 즉 로마 제국 내 모든 주민을 로마인뿐만 아니라 속주민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획기적인 법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제공하고 결국 속주민들에게 로마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속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아마 이런 해석을 시오노 나나미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 역시 그의 시민권 확대 정책은 단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라칼라 집권 과정에서 그가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피의 권력으로 집권을 하고 알렉산더에서는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양민을 5,000명이나 학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의 시민권 확대가 권리 신장이나 인류 사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치의 꼼수였다라고 보여진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카라칼라의 시민권 확대 정책은 로마의 획기적인 역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카라칼라의 개인적인 성향이 난폭하기는 했지만 476년에 붕괴한 서로마 제국의 원인을
그거보다 250년 전에 카라칼라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시민권 확대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기독교의 영향을 비교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